마지막 순서 볼린저 하나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볼린저 하나 설명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어요. 요거 아시는 분은 이제 그만 들으셔도 돼요. 자, 마무리 지을게요. 볼린저까지만 설명하고 힘내봅시다. 네, 지금 이제 볼린저 설명에 대해서 좀 이따가 혹시 기회 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는 추세 대답하고 가죠. 대부분 미리 탄다는 게 추세의 시작 지점에 저는 사요. 어떻게 그렇게 아냐? 공부하면 돼요. 좀 무책임한가 이 질문 이 대답은. 저는 추세의 시작 부분에 좀 타요. 탑 30을 계속 분석해서 딱 나오면은 첫 추세에 사는 건 제일 좋고, 그걸 놓쳤으면은 '아 여긴 눌릴 때 잡아야지.' 해서 눌림에 사요. 근데 시세의 시작에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에 잡는 게 제일 안전한 매매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볼린저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볼린저가 뭐예요? 아시는 분은 안 보셔도 되고, 여기 지표 설명 들어가보면 다 설명해 놨어요. 기준선을 두고 세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한선은 표준 편차에 의한 이동 평균이다. 다 되어 있죠. 그다음에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 변동성을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단은 저항, 하단은 지지권으로 보통은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해 놨는데, 이제 요렇게 한번 설명을 읽어보고 인제 여기 넣어서 한번 이제 분석해 볼게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보시면 돈 볼린저라는 이분이 아직 살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저씨가 만든 거라서, 여기 실제 볼린저를 공부할 때는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 아저씨가 정말 잘 설명해 놨어요. 어떤 거다라는 거. 이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8가지 기법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볼린저 밴드 투자 기법이라는 책도 이 아저씨가 쓴 걸 봤는데, 뭐 대단한 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렇게 해석해라라는 그런 정도고, 여기 와서 궁금하신 분 한번 보셔라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요거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앞 뒤에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하면 더 쉬워서. 여기 보시면 시그마 개념이 있어요. 아까 표준 편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값을 시그마 값을 1 시그마 넣으면은 요 구간에 들어오게, 요 구간 64.2% 안에 캔들이 들어오게 내가 추세선을 끊겠어. 중심을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 시그마면, 네, 여기 있네. 이 시그마면은 95.4% 안에 들어오게 하겠어. 요 안에 들어오면 요거 계산하면 95.4%입니다. 여기 중심선을 중심으로 95.4% 니까 한 95% 할게요. 한 95% 안으로 이 캔들 안에 들어오는 선을 내가 그어 주겠어. 뭐 이런 거예요. 더 늘리면은 99.6% 3 시그마면 99.99% 좀 할게요. 요 안에 들어오게 끊겠어. 그러면은 이게 점점 의미를 잃게 돼요. 시그마를 늘리면은 캔들을 다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무조건 다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의미를 잃고.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 시그마 기준으로 하나 요까지만 설명하고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 시그마로 보통 해 놓거든요. 보통 볼린저 기본이 피리어드가 22평선을 중심선으로 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이 시그마로 보통 해요. 그 말은 22평선을 기준으로 색깔 바꿀게요. 볼린저를 뭐 이렇게 이게 상한선, 이렇게 이게 하한선. 이게 요 안에 캔들이 들어올 확률이에요, 요게. 요게 이 시그마로 보통 해 놓으면 얼마다? 95.4% 확률로 요 초록색 선을 끊는 거예요. 고런 의미입니다, 볼린저라는 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아시면은 뭐 볼린저는 뭐 끝났습니다. 아, 변동성을 발휘하는구나. 여기 보시면 볼린저 볼까요? 여기 보면 피리어드 20이니까 22평선이 중심선이란 거예요. 중심선 기준으로 D1 시그마가 3 시그마냐 2 시그마냐 조절하면 들어올 확률을 조절하는 거죠. 자, 앞선 거는 제가 디폴트인 2 시그마로 했어요. 2 시그마가 얼마예요? 95.4%인가? 그러니까 95%. 95% 기준으로 들어오는 선이 요렇게 형광색 선이에요. 여기 보시면 캔들이 95.4% 구간으로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기를 상단을 터치하면 내려온다. 이 하단을 터치하면 지지되니까 올라간다. 상단을 맞으니까 내려온다.
중심선 여기 22평선이니까 22평선 맞고 또 올라간다. 뭐 그런 거예요. 안 쉬워요. 내려오면은 하단 맞았으니까 또 반등한다. 뭐 이런 거예요. 요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지표적인 거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볼린저의 의미가 변동성이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말이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시그마만 남겨 놓을게요. 3 시그마는 지금 아직 지우기 전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3 시그마는 99% 확률이니까 더 넓겠죠? 이해되시죠? 더 넓잖아요. 여기 바퀴 두꺼운 게. 더 바뀌면 캔들은 더 잘 들어오겠죠? 캔들이 벗어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특이점이 발생했다. 이 시그마면 95%인데 5%의 유의 수준 뭐 특이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 이상 현상이 발생했어. 요런 구간이에요. 이 시그마 기준으로는 5%가. 근데 3 시그마면 99%니까 1%의 이상 구간만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특이한 거 찾아내는 때. 그 차이만 이용하셔서 2 시그마를 넣든지 3 시그마를 넣든지 2.5 시그마를 넣든지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돼요. 중심선도 20 쓰는 사람도 있고 40 쓰는 사람도 있고 뭐 50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때 알려드렸던 밥그릇 하시는 분은 40 쓰시던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잘 이용하시면 돼요. 내가 22평선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면 22평선 가지고 하니까 한 달 정도 호흡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거기에 변동성을 녹여내겠다 그러면 20에 2 시그마 또는 20에 3 시그마. 조금 더 봐야겠어 하면 40에 2 시그마, 40에 3 시그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면 1이고.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볼린저가 의미하는 게 변동성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요거 설명을 하나 했으니까 요거 지저분하니까 하나 지울게요. 요건 지우고 이 시그마 남겨 놓을게요. 자, 이 시그마 가장 디폴트인 걸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빨간색으로 설명드릴까요? 잘 보세요. 22평선 하단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변동성부터 설명하면 요 구간이 중요한데 요렇게 이걸 제가 초록색으로 해 놓은 이유가 예전에 어떤 블로그에서 봤나 이걸 악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볼린저 색깔을 초록색으로 한 이유가 "악어가 입을 벌린다." 뭐 이런 표현하시는데 제가 그게 참 와닿아서 이렇게 저도 초록색으로 쓰는데 여기 보시면 변동성이 모여진 구간이에요. 그게 보면은 이평선들도 모이고 뭐 삼각 수렴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모여서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이에요. 변동성이 준 기간. 그러면 요렇게 변동성이 줄고 나면 확대돼요. 악어가 아가를 벌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대가 돼요. 확대됐다가 다시 줄어들고 다시 벌리고 줄어들고 벌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만큼 악어가 벌렸어요.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요렇게 볼린저를 악어의 입으로 생각해서 악어 입이 이게 모여져 있네. 이제 벌리면은 어느 쪽으로 확산을 할까? 어쨌든 변동성이 곧 생길 수 있겠다. 아니면 또는 요 구간이면 '와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현재는 변동성이 없고 변동성이 곧 나올 수 있는 구간이네.' 요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볼린저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변동성을 위인지 아래인지를 아셔야 매매하기가 쉬우시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게 중심선이에요. 중심선이 22평선이 요 선이거든요. 요 선, 요 선. 그러면 22평선 위에 있으면은 추세가 22평선 기준으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2평선 기준으로 좋은 거니까 여기서 좁혀졌다가 넓혀질 때는 위로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평선 기준으로 추세가 좋은 구간이니까. 그리고 중심선 닿았던 22평선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계속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닿으면 95%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니까 5%의 경우를 제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다시 좁혀져야 되는 구간이란 거예요. 여기 닿으면. 그게 저항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상단선이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22평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빠지는 거예요. 변동성이 아래로 나오는 거예요. 22평선 기준으로는 하락 추세니까. 그런데 하락 추세더라도 여기는 또 95% 구간이니까 얘가 정말 특이한 놈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반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는 95% 그러니까 5%가 정말 특이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준에서는. 이해해 보세요. 자 그렇게 살려냈더니 요거를 뚫어내니까 다시 좋은 추세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22평선 기준으로 흔든다. 그리고 추세가 22평선보다 위니까 벌어질 때는 위로 간다. 그럼 얘는 계속 저항 구간으로 타고 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8가지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가지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볼린저 밴드라는 게
중심선, 보통은 22평선 그리고 이 시그마 같은 걸로 해서 만드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선이야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활용하기 좋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여기 또 저항이 되잖아, 지지가 되잖아요. 하단이니까 반동 나오는 거예요. 안 쉬워요. 그러다가 20평선 이탈했잖아요. 그럼 추세가 안 좋잖아요. 그 밑으로 이렇게 계속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예요? 코로나에. 특이하죠. 아무리 특이해도 요렇게 삐져나오는 애들 좀 있죠. 코로나는 얼마나 특이하면 이렇게 95%를 벗어나는 구간도 나와요. 그래서 95%가 뭔가 차트를 보실 때 수학적으로 딱 95% 안에 들어와야 돼. 막 96% 안에 들어와야 돼.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아, 대충 95%가 정상적인 움직임이구나.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아, 특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이하구나. 특이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볼린저 밴드 기법이 하나 나오는 건데, 네가 생각하는 이상한 신호가 나왔어. 95%를 벗어나는 이런 캔들이 나왔어. 그렇다는 건 넌 위로 가고 있다면 정말 급등이 나올 거야. 아래로 가고 있다면 급락이 나올 거야. 넌 큰일 났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큰일 났죠? 박살 나요. 볼린저에서도 알려줘요. 큰일 났어라고 알려줘요, 얘가. 이런 걸로 신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같은 거를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볼린저를 내가 중심선 2 그리고 하단 밴드 신호 이런 걸로 내가 반등 신호를 써봐야겠어. 그러면 그런 데 매수 신호를 걸어 놓고 시그마는 조절해 가면서 내한테 좀 맞는 걸로 이렇게 신호를 만드는 거 신호가 별로 안 어려워요.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지표를 이해하고 있으면 요렇게 돼요. 다들 이해하고 계신 거죠? 지금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네. 이해하고 계신 거죠? 물 한 잔 먹고 올게요. 이해하고 계시면 1 남겨 주세요. 이해 안 하고 계신가? 다들 멍하신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어쨌든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자 고마워요. 1 고마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에 멈추는 것도 어디서 한다? 하단, 볼린저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추세가 없이 변동성이 좁혀진 구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방향성을 또 고민해요. 근데 여기서 추세가 여기 보시면 22평선 받고 받아 올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흘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2평선 타고 올라오니까 22평선 기준으로는 추세가 좋잖아요. 그러면 위로 벌어져요. 그죠? 그리고 내려왔지만 지지해 주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추세를 또 없는데 22평선 위잖아요. 그럼 이 추세가 위잖아요. 그러니까 또 위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 구간은 한번 흔들었지만 다시 받아 올리는데 하락 추세니까 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22평선 기준으로. 쉬워요. 그다음에 위에 탁 터치 또 여기 지지되니까 자, 여기서 20평선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 얘를 진짜 '와 내가 삼성전자 같은 거 다시는 안 사 이런 주식은 사는 것도 아니야.' 했지만 차트 보고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여기예요, 여기. 도단. 왜냐하면 변동성을 죽여 놨는데 추세가 22평 뚫어서 지지됐잖아요. '곧 위 아니면 아래로 벌어질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위치가 22평선 위잖아요. 그러면은 추세가 위쪽이잖아요. 그럼 위로 벌어져요. 미친 듯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약간 횡보 중인 거예요. 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외인이 좀 팔고 차익 실현하니까 그거를 기관이 좀 받고 그래서 횡보, 또 기관이 던지면 외인이 받고 또 횡보, 또 그거를 또 뭐 또 누가 던지면은 그 개인이 받고 이러면서 받쳐주면서 지금 약간 횡보하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볼린저가 약간 좁혀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현재 흐름이. 왜냐하면은 캔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왔다 갔다 왔다 끓였다 끓인다는 게 캔들이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다 요렇게 하는 게 흔들흔들거리니까 볼린저는 이렇게 좁혀질 거잖아요. 이만큼 벌어졌다가. 그죠? 이렇게 좁혀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벌어져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좁히고 나면 뭐 조정은 22평에서 이렇게 닿는 데가 있겠죠. 요런데. 그러면 다시 위로 가려면 다시 벌리겠죠. 현재는 반도체가 업사이클도 나오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짓는다고 하고 지금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삼성가. 그러니깐 그 주가가 이익의 함수라는 걸 믿고 미래의 그런 이익단을 좀 땡겨오는 것도 있지만 이익의 함수를 믿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더 위로 가고 있고. 진짜 안 쳐다볼 사람들도 뭐 이런 거 최고 신고가 이런 거 뻗겨낼 때는 차트적으로도 사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좋은 회사예요. 요렇게 해서 볼린저까지 끝!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고생하셨습니다.